통합과학 2 2단원 환경과 에너지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과 활용해서 네 번째 파트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석 연료인데요. 정의는 생물체의 유해가 땅속에 퇴적이 되어서 오랫동안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연료를 의미하게 됩니다.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 예시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징 볼 건데요. 먼저 석탄은 상태가 고체예요. 생성 과정은 지질 시대에 식물이 따뜻하고 습한 땅 속에 묻혀서 퇴적을 해서 매몰된 후에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서 고체로 변성이 되어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채굴 방법과 처리를 보시면 땅속 탄광에서 채굴을 해서 탄소의 비율을 높여서 품질을 개선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용의 예시는 화력발전소의 연료가 있습니다. 석유는 상태가 액체예요. 생성 과정은 바다 또는 호수 속에 플랑크톤이나 동물이 퇴적이 되어서 묻힌 후에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채굴 방법과 처리를 보시면 시추공을 바다 밑이나 땅속 깊이 뚫어서 채굴한 후에 증류탑이라는 곳에서 성분별로 분리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추공이란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시추는 땅에 구멍을 뚫는 것이고요. 시추공은 땅에 뚫은 구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유의 이용 예시는 등유, 경유, 나프타 등등등이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상태가 기체고요. 생성 과정은 석유와 똑같습니다. 바다나 호수 속에 플랑크톤이나 동물이 퇴적이 되어서 묻힌 후에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서 생성이 됩니다. 채굴 방법과 처리를 보시면 주로 석유와 함께 생성이 되고 시추공을 이용한 석유의 채굴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용의 예시는 가정용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석 연료의 고갈과 전망을 보겠습니다. 화석 연료는 매장량에 한계가 있어서 고갈 예정이고요. 매장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서 국제 간 갈등의 원인입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할 때 CO2와 같은 온실 기체와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서 고갈될 염려가 없고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차원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럼 참고사항으로 에너지 차원의 재생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다양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수초가 걸리는 건 태양광, 수분이 걸리는 건 태양열,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건 풍력, 몇 주나 걸리는 건 수력, 수개월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건 바이오매스, 그리고 수백만 년이 걸리는 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화석 연료의 연소를 볼 건데요. 석탄은 탄소가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완전 연소하면 주로 CO2가 발생하고요. 석유나 천연가스는 탄소와 수소가 저성분이에요. 그래서 완전 연소하면 주로 CO2랑 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통합과학 앞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산소가 충분한 환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산소가 충분하니까 얘가 완전하게 연소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원유의 분리를 볼 건데요. 원유는 땅속에서 뽑아낸 가공하지 않은 기름을 의미합니다. 네, 이 내용 중문과학 2학년에서 이 파트 할 때 이 페이지에서 썼는데요. 이 내용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혼합물의 분리가 주제이죠. 그래서 제가 이 파트 할 때는 증류탑 위치에 따른 석유 제품 순서를 기억하세요 라고 써놨습니다. 네, 이거 블로그 정리본에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혼합물의 분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원유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구나, 바로 증류탑에서 가능하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정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인데요.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해서 이용하거나 또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전기나 열 등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의 에너지를 변환해서 이용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기체는 생명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통합과학 앞에서 무기물, 유기물 이런 거 했었죠. 무기물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거, 유기물은 복잡한 걸 의미했었습니다. 생명체 복잡하죠? 그래서 유기물에서 유기가 복잡하니까 생명체다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화석 연료의 고갈 문제에 대비해서 친환경적이면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재생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화석 연료처럼 자원 고갈된 가능성이 적고요.
온실기체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데 단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를 볼 건데요. 이 단원에서는 일부만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먼저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가 있어요. 수소를 직접 연소하거나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 형태로 만들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산소를 가해서 불태우는 건 연소, 그리고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즉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건 이렇게 전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연료 전지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연료 전지를 만들 때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연료 전지다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랑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탄의 액화 또는 가스화는 석탄을 액체 또는 가스 형태로 전환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가 먼저 있는데요. 얘는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하고요. 풍력은 바람 이용하고, 수력은 물 이용하고, 지열은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고요. 바이오 에너지는 생물의 유기체를 이용하는데요. 우리 이 유기체, 생명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바이오 에너지는 앞에서 나왔던 바이오 매스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양 에너지는 조력, 파력, 조류 등등등을 이용하는데요. 조력이라고 하는 건 밀물일 때와 썰물일 때의 바닷물의 높이 차이인 조수간만의 차이인 조차로 발생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해수면이 가장 낮아질 때를 간조,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때를 만조라고 하기 때문에 앞 글자를 따서 간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력은 파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고요. 조류는 밀물과 썰물에 의한 바닷물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기물 에너지는 폐기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그럼 참고사항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볼 건데요. 태양에너지는 마을, 지자체 단위로 태양전지의 설치가 증가하게 되고요. 풍력에너지는 강원도 산간, 제주도, 서해안의 해안지역에서 이용합니다. 해양에너지는 조차가 큰, 즉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에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존재합니다. 시화호는 이 호가 호수예요. 경기도에 있는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신에너지 중에 하나인 연료전지 또는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료전지라고 하기도 하고 수소를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수소를 붙여서 수소연료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의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를 의미하고요. 발전 원리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음극, 즉 마이너스 극에 공급이 된 수소가 산화를 해서 수소 이온과 전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E는 electron의 E를 따서 전자를 의미하고요. 전자는 회로로 이동을 해서 전류가 흐르게 하고 수소 이온은 전해질 용액을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즉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전해질은 우리 앞에서 했었지만 용매, 예를 들어서 물과 같은 것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약간 트리거 같은,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극에 공급된 산소는 전자와 수소 이온과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이 되는데요. 화학 반응식 보시면 음극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산화가 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죠. 그래서 환원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전자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수소가 한 개 산소랑 반응해서 두 개의 물이 탄생하는 반응이 탄생하게 됩니다. 수소연료 전지의 장점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생성되기 때문이고요. 발전기 통한 에너지 전환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터빈 사용하지 않고요.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가연성이 높아요. 즉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저장이 어렵고요.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과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예시를 보시게 되면 대형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휴대용 전자제품 등등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수소 연료전지 한 김에 물 전기 분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도 앞에서 한 적이 있었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앞에서 한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물 전기 분해는 화학 반응식이 두 개의 물이 한 개가 아니죠. 네,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로 탄생하는 반응인데요. 이 반응의 특징은 에너지를 가해야 돼요. 그래서 비자발적이다. 그래서 에너지 가해서 물 분해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소 연료 전제는 화학 반응식이 얘랑 반대예요. 두 개의 수소랑 한 개의 산소가 만나서 두 개의 물이 탄생하고요. 특징은 자발적이에요. 네, 그래서 물 생성되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식도 보시게 되면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내놓죠. 산화가 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죠. 그래서 환원이 됩니다. 두 개 더하시면 전자 사라져서 이렇게 반응되고요. 수소 연료 전제는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 얻죠. 환원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 잃어버리죠.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게 되면 이러한 반응식이 탄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반응을 설명할 때 모두 표준 환원전이라는 것에 의해서 원리가 설명됩니다. 우리 통합과학 2에서 화학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통합과학 범위 아니니까 자세한 원리 몰라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용어를 언급드린 이유는 수소 이온, 산소 이온으로 원리를 설명하면 잘못된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을 좋아하지 않느냐,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극 좋아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우지 않는 이 원리다라는 거 주의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산화환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산화환원 내용, 우리 통합과학 2에서 배운 내용 7페이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나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산화환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화환원 내용 복습하면서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화는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또는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요. 환원은 물질이 산소를 잃거나 또는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응이 약간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소의 이동으로 판단할 때에는 예외사항 존재, 하지만 전자의 이동을 판단할 때는 예외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7페이지에 나와요. 네, 그래서 뭐 플루오린, 뭐 전기음성도 나오는데 우리 지금 할 건 아니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예외사항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판단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러면 예외사항이 없는 전자이동이 우선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기억할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